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(2023년 3월 2일)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. 벌써 5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한 번은 여름 휴가 때 울릉도를 한번 가보자고 마음을 먹고 홀로 울릉도로 떠났습니다. 숙박시설에는 저랑 홀로 놀러온 남자분, 그리고 커플, 이렇게 4명이 묵고 있었습니다. 그날 첫날은 저녁을 다 같이 함께 하면서 그 다음날 같이 차 하나를 빌려서 울릉도를 천천히 한번 돌아보자고 홀로 놀러온 남자분께서 건의를 해서 우리는 다음날 다 같이 함께 울릉도를 돌아다녔습니다. 그 커플은 대학생이었고 홀로 놀러온 사람은 울릉도가 너무 좋아서 7번째나 놀러왔다고 하더군요. 그러면서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울릉도에 대해 소개를 해줘서 저와 커플은 아주 즐겁게 울릉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그 홀로 놀러 온 남자분께서 자기가 안 가본 곳이 있다면서 차도 빌렸으니 겸사겸사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. 커플이랑 저랑은 별 의견 없이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. 근데 그 안 가본 곳이라는 데가 산중턱에 있는 어느 정자 비슷한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꼬불꼬불한 산길로 차를 몰고 올라가면서 저희는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겪은 이야기 또는 주변에서 들은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.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섬에 귀신이 많고 그래서 제주도나 일본이나 다 그런 곳은 귀신이 많다. 그리고 미신도 많이 믿는다.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. 저는 조금 으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산길에 불빛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 차량 불빛뿐이더군요. 울릉도가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그 정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30분이 넘도록 그 목적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홀로 놀러온 남자분께서 이상하다. 이 정도 왔으면 나와야 되는데. 자기도 여기가 초행길이라 도저히 못 찾겠다고 하더군요. 커플이랑 저는 너무 어둡고 그 산길이 위험해 보여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. 울릉도 산길은 경사가 제법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차를 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시동이 딱 꺼지는 겁니다. 운전자나 저나 그 커플이나 왜 이러지? 이러면서 계속 시동을 다시 켜려고 했는데 소리만 날 뿐 아무런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.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천히 뒤로 차가 밀리는 겁니다. 처음에는 그 홀로 놀러온 남자분께서 아까 귀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표정을 보니 장난은 아니더군요.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뒤쪽을 보니까 계곡으로 빠지는 낭떠러지더라고요. 차가 슬슬 밀리면서 그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서 차라도 밀어보려고 제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그때 비로소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운전자였던 그 남자분한테 왜 장난하고 그래요? 하고 말을 꺼내니까
그분도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정말 자기는 장난친 거 아니었다고 이렇게 정색을 하더군요. 그래서 저희는 차를 돌리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쓱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 저희 눈에 들어온 건 울릉도의 하나뿐이라는 납골당이 보이더군요.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미친 듯이 차를 몰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 그리고 그 남자분 커플은 정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덜덜 떨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그분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장난은 아니었다고, 내가 여행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장난을 쳤겠냐고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. 아직도 미스테리한 사건이긴 하지만 절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타지방으로 전학을 갔습니다.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리면 다 눈치챌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사투리가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심한 지역으로 전학 간 것만 말씀드려 봅니다. 굉장히 오래된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특히 매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같은 건물에 지붕도 그냥 얇은 철판 같은 거 대충 얹어놓은 그런 모양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덥고 불만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하도 찡찡대니까 같이 다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야, 너 우리 학교 매점 시설이 왜 저런 줄 알아? 하면서 묻더군요. 저는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왜 그런데? 하며 다시 물었죠. 그러자 그 이유인즉 우리 학교가 고속도로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. 그리고 그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는 도로와 학교 사이에는 골짜기가 크게 나 있었어요. 실제로는 바리케이트 때문에 그 골짜기가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고 그냥 골짜기가 있구나, 신기하다 했던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학교에 매점이 없을 시기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휴게소로 건너가서 알감자 사 먹고 버터 오징어도 사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학생 하나가 점심시간에 알감자 사 먹겠다고 그 휴게소로 건너갔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.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어요? 그냥 화장실 갔나? 아니면 아파서 말없이 조퇴했나? 이러다가 사고가 난 며칠 후에야 여학생이 사고 난 걸 알아채고 그 학생을 찾아 나선 거예요. 근데 안타깝게도 여학생은 3일 만에 싸늘한 시체로 그 골짜기 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근데 교통사고가 날 때 그 골짜기 아래까지 날아갈 정도면 엄청 심하게 부딪힌 거겠죠? 근데 3일 만에 찾았을 정도면 분명히 운전자는 뺑소니였을 텐데 여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급하게 휴게소로 넘어가는 도로와 그 골짜기 앞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엉성하게나마 매점이 생겼다는 겁니다. 사립고등학교라서 재직 중이던 선생님께서도 이거 진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부터는 친구한테서만 들은 이야기인데요. 사실 그 교통사고 후에 여학생의 시체는커녕 사고 여부도 몰랐었다고 해요. 그래서 처음에 실종인 줄 알고 발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찾다가 3일 만에 한 무당에게 찾아가 물었는데 그 무당이 막 화를 내면서 왜 이미 죽은 아이를 못 찾느냐고 그렇게 역정을 냈답니다.
그러고 나서야 그 골짜기에서 아이 시체를 찾은 거예요.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분명 하복을 입은 그 여학생의 시체가 그렇게 부패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설마 살아있었던 걸까요? 아니면 한 때문에 눈도 편히 감지 못해서였을까요?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